예, 지난 몇 달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외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숨가빴던 시간이 지난 G7 정상회의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그 뒷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뭐 G7 며칠 전에 끝났으니 그 얘기부터 좀 듣죠. 우리는 사실 회원국은 아니고 초청국인데 대우가 좀 어떻던가요? 네, 이번에 G7 그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아주 각인시키고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권이고 또 인구 5천만의 소득 3만 불 이상의 7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또 군사력은 세계 6위고 원자력은 세계 5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국제사회의 자유평화 번영을 위해서 기여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대단히 커졌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대한민국이 역시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그 기후 변화 그리고 또 보건 의료 이런 면에서 우리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 협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방산, 또 원전,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이 AI를 비롯한 이런 첨단 기술 이런 면에서 한국이 대단히 협력을 해야 할 중요 핵심 국가로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되돌려 보면 워싱턴 선언이 있었고 또 한일 간에도 상당히 이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데 가장 큰 건 우리 안보와 관련된 한미 그리고 한미일 간의 공조가 상당히 밀착됐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안에 이를테면 뭐 한미일 협의체 이런 것이 완성되리라고 보십니까? 네, 이미 그 한미일 정상들이 지금 3번 만났습니다. 작년 6월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났고 11월에는 프놈펜에서 만났고요. 이번에 3번째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났습니다. 그 3국 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 민주, 인권, 법치 그리고 국제법과 규범에 따른 국제 질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3국 간에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이 가능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3국 간의 협력의 범위와 폭이 대단히 커졌습니다. 경제안보, 그다음에 공급망,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공동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너지가 이번에 더욱 크게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여러 있습니다. 방면의 실무적 협의가 이제 이어지겠죠. 이제 워싱턴에서 또 3국 정상이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히로시마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초대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3분의 정상이 만나시면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런 추진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히로시마 한국인 원폭 위령비 방문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현지 교민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던가요? 네, 아주 그분들이 가슴이 뭉클해하고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1945년에 그 핵 폭탄이 떨어져서 그 원폭 피해자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정부나 또 이 국가적으로 이분들에게 대해서 그런 고통을 어루만져주고 또 가서 대통령이 직접 그 위령비에 가서 참배를 하고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공동으로 참배를 하고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가는 파트너십을 보여줬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면 중국과의 관계에서 뭐 명확한 국가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또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국장급 만남이 있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네, 어제 있었습니다. 어제입니까?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중국에 대해서 저희 입장은 분명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상호 존중과 호혜의 기반에 입각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국장급 협의에서는 그런 면에서 아주 솔직한 대화가 있었고 한중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끌고 나갈 것인지 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 G20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거기서 한중 관계를 우리가 잘 이끌어 나가자 이런 합의가 돼 있었고요. 또 저는 그 외교 장관으로서 저의 그 카운터파트인 왕이 전 외교부 장관 4차례 대면 비대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외교부 장관이 된 친강 장관과는 전화 통화를 해서 5번의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는 계속해서 이러한 국제 규범과
또 규칙을 지키는 국제 질서라는 틀 속에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 시찰단에 가 있습니다만 후쿠시마 원전수 문제는 정치 쟁점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 나가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오염수가 과연 어떻게 처리되고 그것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또 국제 기준에 맞춰서 투명하게 처리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문가 현장 실사단이 파견된 것입니다. 물론 IAEA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 이런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한국의 전문가와 우리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과는 또 별도로 우리가 그 작성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또 안전성과 적절성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 그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 그리고 예. 또 그 처리된 그 오염수가 측정되고 분석되는 K4 탱크 그리고 그 감시 제어실 여기를 아주 가서 면밀하게 빠짐없이 환경을 확인하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은 이제 화학 분석동으로 가서 그 정도면 우리가 굳이 처리수를 채취해서 직접 점검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처리된 그 처리수는 우리가 시료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IAEA에서도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요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석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가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현장 시찰단도 보내지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틀린 이야기 같고요. 우리가 우리의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또 의문 사항이 있으면 일본 측 관계자들과 기술 회의를 하고 오늘도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의문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 그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우리의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짧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수산물을 수입해달라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외교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수에 대한 처리와는 또 별도로 거기에 그 객관적인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수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물컵에 반이 찼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머지 물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채워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본이 좀 더 채워지는 부분들이 좀 계속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지난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답방했을 때 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독한 환경에서 고통과 슬픔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원폭 피해자 한국인 위령비에 가서 공동 참배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진정성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